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 카카오 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국내 인터넷 대표 기업의 주가가 오늘 나란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이버는 4%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 카카오는 13만 원을 돌파하며 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장중 1.48%까지 하락하면서 연준이 서둘러 긴축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에 성장주가 재부각됐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카카오가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 보험업, 영업 예비 허가를 받은 것도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또 여기에 최근에 성장세를 보이는 쇼핑 라이브와 파이낸셜 등 신사업 효과 역시 네이버 주가에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랜만에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시총 3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만큼 이 두 기업의 경쟁이 점점 더 불이 붙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에서의 흐름들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전망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동희 전문가님, 오늘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같이 올랐습니다. 일단 오른 이유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 날 이렇게 그 다른 종목이나 다른 섹터에 비해서 이렇게 강하게 오른다는 얘기는 원래 선물 옵션 만기일이 물량이 제일 풍부해요. 프로그램 매물도 많이 나오고 또 그 합성됐던 선물하고 또 옵션하고 연계된 그런 물량들도 많이 쏟아지고 또 들어오는 매수도 많고 매도도 많고 막 그런 날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풍부한 물량이 풍부한 날 상승 또는 이제 하락 이렇게 의미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 이제 두 종목이 아침부터 뭐 제가 보는 검색 전제 시스템에서도 9시 뭐 땡 하자마자부터 나와서 그 지속적으로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지금 인플레이션 그 이제 이게 대표적인 이제 기술주, 성장주, 뭐 플랫폼 그런 기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에 조금 취약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조금 전에 CPI 지수도 지금 발표를 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는 이제 계속 이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우려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선물옵션 만기를 계기로 해서 기술주 성장주 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네이버 카카오를 오늘 외국인들이 특히나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많이 담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기술주 성장주가 다시 좀 주목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기대감을 해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이 뭐 상당히 좀 이렇게 그 노이즈가 많죠. 많은 반면에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플랫폼 기업이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 사업을 해 나가는 그런 플랫폼 기업인데 이런 플랫폼 기업에 대한 성장성 이 부분은 사실 뭐 앞으로 사실은 좀 대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진짜 안 하는 거 빼놓고는 다 하는 뭐 금융, 뭐 엔터, 쇼핑, 맞아요. 뭐 커머스, 뭐 광고 등등 이런 이제 특히나 이제 금융 쪽하고 엔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이쪽 신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외국인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두 종목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안 하는 게 없는 이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사실 이제 카카오 하나만 있어도 모든 게 다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카카오가 이 사업 영역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도 뭐 카카오에 좀 호재 아닌 호재가 있었어요. 보험업 진출에 이제 한 발 더 나서게 됐고 또 상장에 대한 부분도 좀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이 카카오의 앞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앞으로 카카오의 성장성은 얼마나 보시나요? 예, 사실 이제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성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만 가지고도 한 시간을 얘기해야 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예, 이거 뭐 정권업에 진출해가지고 정권업 쪽에서도 지금 탄탄하게 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다고 계좌만 해도 뭐 400만 개인가 뭐 지금 벌써 뭐 가지고 왔다 그러죠. 네. 자, 어쨌든 뭐 다양한 게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지금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 요게 지금 상장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달 중에 이제 상장 심사가 완료가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카카오뱅크가 4월 15일인가 그 상장 예비
그 심사 청구서를 제출했고 카카오페이는 또 4월 말인가 이제 지금 했기 때문에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지금 45일 하면은 이제 6월 말 이전에는 상장이 이제 그 심사가 완료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커요. 지금 특히나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뭐 덩치가 지금 15조까지도 넘는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이게 어쨌든 뭐 좋든 싫든 계속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당분간은 6월 말 되면은 이제 계속 언제 상장을 한다, 얼마가 되더라, 뭐 어떻게 한다, 계속 지금 이제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카카오에서 또 이제 좀 기대가 되는 게 카카오 엔터. 이게 나스닥 직상장으로 간다는 얘기도 좀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죠. 그 카카오 엔터 쪽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카카오도 역시 지금 엔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의를 좀 기울이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또 주가도 한 단계 레벨업 이렇게 모멘텀을 줬던 게 이제 두나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 쪽에 대한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제 자회사 쪽에 대한 기업 가치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미 지금 재평가를 받고 있지만 네. 주가 흐름을 보면은 꾸준하게 지금 아직도 상승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 받고 있는 상태지만 여전히 지금 이제 또 비상장으로 있는 거하고 또 상장이 되어서 시장으로부터 재평가를 그 평가를 다시 받는 거하고 이게 또 다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상장 모멘텀 요 부분은 네. 예, 또 상장이 그 준비하고 있는 뭐 카카오 엔터라든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본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뭐 어디까지 간다 이렇게 쉽게 단정을 하기도 쉽지 않다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카카오가 이 분할 이후에 또 계속해서 지금 끊이지 않고 상승세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자회사 상장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주가를 다시 한번 계속해서 들썩이게 할 것이고 분명히 큰 호재로도 작용을 할 것 같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이버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고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도 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네이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사실 이제 네이버는 이제 검색을 가지고 압도적인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네. 다양한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해 나가면은 이 카카오는 또 카카오톡 가지고 이제 해 나가는 약간은 기반 자체가 그렇게 달라져 그러네요. 돼 있습니다. 네. 돼 있는데 예전에 이제 불과 한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네이버가 이제 대장주였죠. 네이버가 대장주였는데 조금 지금은 이제 큰 흐름상 뭐 커머스 이제 광고 커머스 뭐 이런 것 등등 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한데 둘 다 이제 금융 쪽도 마찬가지고 다 비슷한데 이 네이버가 확실하게 우위에 있는 게 그 커머스 쇼핑 쪽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네이버 페이, 네이버 쇼핑 등 이제 커머스 부분의 이제 성장성 여기에다가 지금 한 두세 달 전, 한 몇 개월 됐나요? 이마트 또 신세계 여기하고도 또 전략적 제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커머스 쪽에 대해서 네이버는 확실하게 지금 우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성장성 또 그리고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그 네이버가 지금 3위 61조 네. 또 카카오가 4위 59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조 얼마 차이 안 남았어요. 예, 네. 2조 차인데 뭐 시장에서는 지금 이게 뒤집어진다 조만간 예,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죠. 이렇게 굳건한 지금 네이버의 시총을 카카오가 제가 볼 때는 좀 실제로 2조밖에 지금 차이가 안 나는데 요 아까 얘기했던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이게 지금 상장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충분히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뭐 얘기를 많이 안 했지만 메타버스 조금 전에 네. 얘기를 하셨지만은 뭐 이런 부분들 메타버스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긴 하잖아요. 당연히 네이버가 지금 제페토 하고 있고. 제페토를 네. 지금 하면서 네,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 뭐 용어 상박이죠. 네이버 정말 무시 못하죠.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그 카카오가
이렇게 그 신사업을 공격적으로 지금 해나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네이버보다는 모멘텀을 좀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네이버냐 카카오냐 또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저울질하고 좀 고민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채팅창에서도 네이버 이겨라, 네이버에 한 표, 네이버 가자 하고 응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카카오 너무 많이 좀 빨리 팔아서 아깝다, 카카오 조금 더 기다려 볼 걸 하면서 카카오의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을 조금 더 믿어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 카카오는 그래도 다시 한번 빠지지 않을까요라는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하나만 사야 된다라고 하면 네이버인가요? 카카오인가요? 하나만 둘 해야 중에 된 하나만 사야 된다. 하나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카카오가 좀 오늘도 지금 그 신고가를 내는 그런 흐름이죠. 네. 차트 흐름이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저는 둘 중에 굳이 하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카카오를 카카오인가요? 선정을 하고 싶어요. 네. 지금 차트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이제 지난번에 액면 분할, 보통은 이제 액면 분할하는 이런 단기 모멘텀이 나오면은, 주가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 시간에 아마 액면 분할했던 종목들 사례를 들어서, 맞아요. 그때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거 요 타이밍으로 해서 주가가 빠졌죠. 빠졌다가 지금 다시 또 고점 돌파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봉 흐름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아찔한, 주봉 흐름으로 보면은 지금 아찔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엔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나는 못 사겠다. 근데 주가는 분명히 지금 더 갈 수 더 가요? 네, 가는 모멘텀이다. 쉽게 꺾이진 않는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 주가 이게 주봉 흐름으로 지금 보더라도 사실상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2차 상승 이제 랠리를 지금 마지막에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여지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워낙 엔터, 커머스 또 아까 지금 말씀하셨죠. 카카오가 또 손해보험 쪽에 네. 보험 쪽에도 인가를 또 받았다 예비 허가를 그랬죠. 받았고. 금융 쪽도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맞아요. 거기다가 지금 모빌리티, 대리운전, 카카오 택시, 맞아요. 이런 거 지금 전부 다 이런 쪽에서 지금 막 진출을 해서 지금 이제 성장하고 있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회사의 성장 가치가 될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지금 네.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게 주가 흐름이 이렇게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끝이다. 단순하게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끝났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이 카카오의 지금 기세고, 네. 이게 그만큼 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회사의 성장성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고점이다 쉽게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카카오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들어가요? 못 따라 들어가는데 네. 더 갈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긴 좀 부담스럽긴 부담스럽긴 하지만 하죠. 이게 지금 자리에서 이거 한번 들어가 봅시다라고 쉽게 얘기는 못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은데, 글쎄요. 어쨌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신규 매수 쪽은 참 고민스럽겠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겠죠. 한번 사볼까 분명히 보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또 탄력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상승 탄력. 지금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많고, 네. 또 조정을 받은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비교 판단을 해서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고르자면 굳이 고르자면 카카오지만 사실 네이버도 괜찮은 종목이잖아요. 어차피 그리고 방향은 같다라고 그래요? 봐야죠. 네. 오늘 좀 4% 가까이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 네이버는 그동안 카카오에 비해서는 조금 탄력이 강한 편은 아니었어요. 카카오가 이렇게 올라온 거에 비해서는. 그럼 네이버는 지금쯤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일까요? 결국은 카카오가 빠지면은 네이버도 또 빠지게 돼 같이 있어요. 빠져요? 같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제 네이버 제가 주봉 차트를 열어놓고 있는데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그러니까 보통 이제 1파, 2파, 3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 2차 상승 그리고 이제 가장 강력하게 나오는 이제 3차 상승까지 나온 단계예요. 그래서 네이버 주봉입니다. 이 흐름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 이제 지수 흐름이 여기서 3,200포인트
250포인트 돌파 나오고 3,400 또는 3,500 이제 하반기에 가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40만 원 돌파가 다시 한번 나오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합주가 지수 흐름하고 좀 상관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되, 앞서 있는 이제 이미 지금 이미 랠리를 일찍 시작했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흐름으로도 이제 상승 5파까지 지금 나와 있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강력한 여기서 상승 흐름이 나오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야인스톡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종목이 동반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나 최근에 카카오의 강세가 굉장히 잘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종목 모두 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들 계속해서 가득가득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계속 점점 더 차지하는 범위를 넓혀가는 만큼 네이버와 카카오의 이 가치도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특히나 카카오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이미 또 익절을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나요? 잘 대응, 오늘 얘기해드린 점들 잘 참고해 보시고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한 대응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새로운 종목 진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 분위기 확인하겠습니다. 자, 앞서 1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가 나왔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이고요. 다우지수가 현재 0.6% 상승으로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고 S&P 500도 0.52% 강세입니다. 나스닥까지도 0.4% 가까이 올라가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의 주요 이슈들 살펴보시죠. 먼저 소비자 물가지수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자, 미 노동부가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 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우존스 집계 예상치였던 4.7%를 초과한 것이고요. 지난 4월의 CPI 상승률이었던 4.2%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또 유류와 식품 등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3.8%에 달했는데요. 이 역시 시장 예상치 3.4%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자, 이 CPI가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수는 상승하고 있고요.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CPI 발표 이후에 1.5%대로 상승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로 동결하고 돈풀기의 규모나 속도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ECB는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로 유지하고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 역시 각각 마이너스 0.5%와 0.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CB는 기준금리는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경고히 2% 이하 수준에 수렴할 때까지 현재의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ECB는 코로나19의 경제적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의 채권 매입 규모는 적어도 내년 3월 말까지 1조 8,500억 유로를 유지하기로 했고요. 목표물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통한 유동성 공급과 자산 매입 프로그램도 월 200억 유로 규모로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신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모더나가 미국 FDA에 12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FDA의 승인을 받는다면 다음 학기를 앞두고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샷의 수를 급격하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모더나는 지난 5월 25일 코로나 백신이 12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00% 효과적이었으며 이는 젊은 연령층에서 높은 효과를 입증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모더나는 어제 유럽과 캐나다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청소년에게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받는 절차를 시작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P 500에서 현재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흐름 살펴보시죠.
자, 오늘 S&P 500에서는 현재 에너지 관련 종목들, 석유 관련 종목들이 가장 큰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라톤 오일, 그리고 옥시덴탈, 그리고 대본 에너지,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까지 2% 가까운 상승세, 2%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중에서 마라톤 오일이 현재 3.4%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치가 2.3% 상승이고요. F5 네트워크스가 현재 4% 넘는 급등세 나타나고 있네요. 또 링컨 내셔널도 1%대 강세입니다. 콜스 그리고 헤스까지도 2% 강세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앱까지 2.33% 상승 흐름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폭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까지 뉴욕 증시 개장 분위기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바이오 종목들,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보복 소비라든지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실렸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바이오 종목하고 헬스케어 종목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오늘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 이 경제 회복에 대한 부분들, 보복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태클을 해야 되는지 이 관련 종목들 전망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동기 전문가님, 오늘 뭐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런 종목들 앞으로 오늘의 투자 전략 그리고 오늘의 상승은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요? 역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비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백신 보급이 지금 속도가 붙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은 오늘 임플란트 관련주 쪽, 요쪽도 이제 하나의 소섹타죠. 그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해서 소섹타의 이제 순환매 차원,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그 임플란트 쪽, 이쪽 이제 뭐 건강 의료 관련되는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쪽에 대한 이제 수요 이제 본격화. 그동안에 이제 주가도 선반영이 되었지만 향후의 흐름도 지금 소비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내수 쪽으로는 이런 소비 정상화에 대한 이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 글로벌 이제 주요국들의 경기 회복세에 따른 이제 수출 쪽도 그동안에 지금 꽉 막혀 있던 이것도 지금 이제 좀 이제 앞으로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차트 흐름을 지금 한번 보면은 주요 종목을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한번 볼까요? 네. 자, 오스템 임플란트도 꾸준하게 지금 그동안에 지금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왔지만 최근에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눌림목 조정을 받았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전고점까지 지금 강하게 돌파하는 이제 신고가를 내는 이런 흐름을 지금 보여줬죠. 자,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주회사 전환 인적 분할을 좀 앞두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작용을 하면서 이제 10만 원 이제 뭐 돌파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흐름인데, 네.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렇게 그 1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 내놨죠. 2분기도 역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이 강하다 보니까 바텍 이 종목도 지금 알게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꾸준하게 이렇게 지금 상승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역시 뭐 의료기기, 뭐 치과 관련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지금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덴티움 요 종목도 마찬가지고 의료 또 그 치과 관련되는 의료기기 또 이제 관련되는 종목인데 요 종목도 오늘 이렇게 그 시장 대비해서 뭐 신고가까지는 아니지만은 또 강한 흐름을 지금 내줬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들 이제 소섹타의 뭐 순환매 차원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그 의료 뭐 건강 이쪽 관련되는 이제 소섹타 내에서 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나. 결국 이거는 이제 소비 정상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연결이 되면서 앞으로 향후에 대한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도 결국에는 이 보복 소비라든지 정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건데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헬스케어 종목, 임플란트 관련 종목이라고 하면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멘텀이라는 게 실적이 가장 큰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결국엔
이제 실적 부분으로 모든 거는 연결이 되겠죠. 실적이 뭐 영원한 모멘텀 아닙니까? 주식시장에.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네. 이제 지나간 실적보다도 향후에 지금 어떤 실적 전망을 지금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항상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더라도 이번 달에 실적이 너무나 좋아. 그런데 다음 달에 뭐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다음 달 실적 전망치가 안 좋으면은 이번 달에 주가가 너무 좋아도 주가는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주가는 이제 실적을 보지만 그 실적 중에서도 또 현재보다도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고 주가가 현재 주가에 반영되는 게 이제 실적 부분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지금 임플란트 이제 관련되는 종목들도 굳이 여기에다 임플란트다 뭐 의료기기 쪽이다 여기에다 국한시킬 필요는 없이 큰 하나의 틀에서 놓고 보면은 뭐 말 그대로 그냥 소비 정상화 쪽이 아니냐. 그래요. 예,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고 소비 정상화 쪽이면은 결국에는 실적으로도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는 내수대로 또 수출은 수출대로 예, 두 가지가 다 그 좀 이제 회복 속도가 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임플란트 관련주들 앞으로도 계속 좀 상승을 할까요? 이제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 지금 매수하기에 좀 유효한 타이밍일까요? 여전히 지금 가능하리라고 보여져요.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오스템 임플란트 차트 흐름을 지금 봤지만 네.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금 이제 신고가를 냈거든요. 자,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은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눌림목 조정을 주고 이렇게 지금 상승 흐름을 나오면서 돌파 나올 때 기술적인 흐름상 아주 뭐 거래량이 이렇게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강한 거래량이 나온 것은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도 아주 뭐 강력한 이런 자리처럼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래량이 있거든요. 이렇게 올리더라도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네네. 당장은 이렇게 주가가 좀 조정을 받게 되는데 이런 패턴이면은 크게 나쁘진 않아요. 단지 이제 10만 원대라는 이런 또 자리에서는 매물 소화 과정이 조금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남아 있지만 전체적인 이제 패턴이나 주가 흐름, 기술적인 흐름으로 놓고 볼 때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관련해서 탑픽 종목을 꼽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대장주인 오스템 임플란트를 봐야 되는 건지 당연하죠. 좀 많이 오르기도 해서요. 근데. 많이 올랐지만은 주가가 이렇게 상승 흐름을 타고 가면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그놈이 대장이에요. 뒤에 못 오른 종목으로 눈길 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물리더라도 여기 같은 섹터 내에서 가장 네. 많이 오른 종목이 그 종목이 대장이에요. 그래서 물리더라도 여기 가서 물려는 게 나아요. 뒤에서 못 따라오고 빌빌하는 이런 종목들에 들어가면은 애먹습니다. 빠질 때 제일 먼저 빠져. 나는 억울하게 나는 이번에 오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빠져야 되지? 냉정합니다. 주가 그냥 뒤에서 못 올라오고 겨우 따라 올라오다가 네. 딱 이렇게 빠지게 되면 그 종목이 더 먼저 빠져요. 그래서 고점 하여튼 저는 항상 이제 기술적 분석을 강조를 많이 하는 그 사람인데 자, 그래서 이제 종목을 사더라도 이제 적절하게 사면 좋지만은 그게 어려우니까 네. 저점 매수하고 고점 매수하고 어떤 플레이가 더 나으냐. 차라리 그게 적절하게가 안 되면은 자꾸 싸게 살려고 하지 말고 좀 비싸게 사서 네. 조금 물리더라도 그래야만이 팔고 나올 기회가 되고 그게 또 강세장에서는 주도주가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조금만 올라도 이렇게 겁이 나서 못 사요. 그 매매 습관이 제가 볼 때는 썩 그렇게 좋은 습관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조금 비싸게 주고 사서 더 비싸게 네. 주고 파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 관련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완전 초주린이잖아요. 임플란트, 뭐 치과 이런 얘기 하니까 저는 이것도 바이오 종목이랑 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헬스케어랑 바이오는 좀 흐름이 같이 가는 흐름은 아닌가요? 조금 다르죠. 달라요. 넓은 의미에서는 그 KRX 그러니까 한국거래소 종합지수 네. 거기에도 보면은 헬스케어 KRX 헬스케어 지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따로 붙여놨어요. 있구나. 그러니까 헬스케어 하면은 토탈에서 바이오를 다 포함을 해요. 개념적으로는 그러니까 거래소 쪽이나 이런 데서 개념을 잡기를 헬스케어 하면은 바이오를 다 포함을 시켜요. 근데 네. 이제 통상적으로 또 우리가 헬스케어 업종 하면은 바이오는 그냥 바이오고 헬스케어는 헬스케어야. 뭐 미용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쪽은 이제 의료 또 건강 이제 이런 쪽 건강의 건강관리. 의료니까 예. 그렇게 지금 포함이 분류가 되는데 어쨌건 우리가 통상적인 그 용어의 정의로는 바이오는 바이오고 헬스케어는 건강 관리라든지 네. 뭐 이런 쪽으로 의료기기라든지 이렇게 좀 분리가 돼 있다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한국거래소나 여기서 이렇게 섹터를 잡는 것은 헬스케어 하면은 바이오까지 다 통틀어서 다 잡는다.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보복 소비 관련해서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도 앞으로 뭐 중국이라든지 뭐 유럽, 북미 정상화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던 종목이고 오늘 특히나 여러 가지 모멘텀 받아가면서 급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앞으로의 기대감도 조금 더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대장주인 오스템 임플란트를 비롯해서 흐름들 좀 잘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인스톡 2부의 야인스톡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